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은 HS효성, 콜마홀딩스, 녹십자홀딩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 네 기업의 최신 소식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 재편부터 경영권 분쟁 또 자금 조달 성공 실적 기대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뉴스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각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뜻을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 투자 판단이나 시장 이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HS효성입니다. 태국 타타스틸하고 손을 잡고 친환경 타이어 스틸코드, 그러니까 그 타이어 뼈대 만드는 출선 있잖아요. 그 원재료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탄소 배출량을 무려 60%나 줄인 소재라니 이거 상당히 눈길이 가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된 원재료인데 이걸 써서 2027년까지 친환경 스틸코드 판매 비중을 1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거든요. 이건 단순히 ESG 경영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거죠. 아,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네, 마침 타이어 스틸코드 사업부 매각 본입 차리 6월 20일 정말 코앞인데 이런 친환경 소재 도입이 기업 가치를 더 높여서 매각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그런 위도로도 읽힙니다. 아하, 매각 가격이 1조 5천억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HS 효성 시총 생각하면 정말 큰 규모잖아요. 그야말로 회사 판도를 바꿀 만한 딜인데 스틱 인베스트먼트나 베인 캐피털 같은 후보들이 또 ESG를 중요하게 본다면 이번 행보가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HS 효성이 이렇게 외부 파트너십이나 매각으로 변화를 꾀하는 반면에 콜마홀딩스는 지금 좀 내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죠. 창업주인 윤동환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한테 증여했던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남매 갈등에서 부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상황인데 이 갈등의 핵심이 뭔가요? 겉으로는 주식 반환 소송이지만 그 근본에는 자회사인 콜마 B&H, 이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있어요. 윤 회장 쪽은 예전에 딸인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을 보장하는 3자 합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들인 윤 부회장이 이걸 일방적으로 깨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아, 합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반면에 윤 부회장 측은 증여는 조건 없이 한 거고 콜마 B&H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어요. 아, 실적 부진을 또 명분으로 내세우는군요. 이 소식 나오자마자 콜마홀딩스 주가가 상한가를 갔는데 역시 경영권 분쟁 붙으면 지분 확보 경쟁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 냅죠. 혹시라도 윤 부회장이 소송에서 지면 지분율이 확 낮아져서 경영권 방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이 분쟁이 어떻게든 정리되면 다시 안정될 걸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갈등이랑 별개로 주력 자회사인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실적 자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내부 갈등 속에서도 핵심 사업은 잘 돌아간다. 이 점이 좀 흥미롭네요.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성공적인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녹십자홀딩스가 회사채 발행했는데 목표액이 1,000억 원이었는데 무려 9배가 넘는 9,01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시장에서 얼마나 좋게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 그 2년물이랑 3년물 둘 다 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매기는 금리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게 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녹십자홀딩스의 신용도나 미래 성장성을 높게 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2천억 원까지 더 발행하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국내 첫 제약 지주회사고 GC 녹십자를 중심으로 계열사가 50개가 넘는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앞으로 어디에 쓰일까요? 헬스케어 기업으로 더 나아가거나 계열사 실적 개선 아니면 GC지놈 상장 같은 그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쓰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미래 투자를 위한 든든한 실탄, 자금줄을 확보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기업으로 가볼까요? 녹십자홀딩스가 이렇게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면 롯데관광개발은 실제 영업 실적이 확 좋아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올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만 1,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렸더라고요. 레저 산업 내 최선호주다 이렇게까지 꼽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단연 카지노 실적의 드라마틱한 개선입니다. 자체적으로 영업도 잘하고 또 성수기 효과가 맞물리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0% 급증한 336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이 돼요. 470%요? 네, 카지노에서 고객들이 돈을 칩으로 바꾸는 총 금액, 이걸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액이 크게 늘어난 게 직접적인 이유죠. 이야, 드랍액 증가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게다가 2025년 연간 영업이익도 220% 넘게 늘어서 1,258억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고요. 근데 아직 중국 단체 관광객 회복세가 예전 수준의 한 57%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면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여력이 충분하다. 이게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아직 잠대력이 다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와, 오늘 살펴본 네 기업 정말 상황이 제각각이네요. HS효성은 ESG나 매각 같은 외부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콜마홀딩스는 좀 복잡한 내부 지배구조 갈등을 겪고 있고, 녹십자홀딩스는 시장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롯데관광개발은 핵심 사업 턴어라운드로 날아오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마주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정말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콜마홀딩스처럼 내부 갈등이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하고 또 롯데관광개발처럼 실적 개선이 뚜렷할 때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비교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기업들의 다음 행보, 어디에 가장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각자 다른 길을 가는 이 기업들의 전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계속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